샷건 특집 1편인 레밍턴 편에 이어 이번 편엔 이사카의 M37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사카 M37은 당시 기준으로 영리한 설계가 적용된 샷건입니다. 이 총의 탄생 비화엔 전설적인 천재 설계자 존 브라우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910년대 초 존 브라우닝은 레밍턴사를 위해 레밍턴 M17이라는 혁신적인 20게이지 샷건을 설계합니다. 이 모델은 이물질에 취약했던 M1897의 단점을 폐쇄형 리시버로 극복하여 1차 대전에서 채택되었지만 20게이지라는 탄종의 위력적 한계 때문에 주력 화기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카 조병창은 이 설계를 눈여겨보다 12게이지로 체급을 키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총기 설계에 관한 특허 문제로 특허 만료 시점까지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고 결국 1937년에서야 완제품을 세상에 내놓으며 총기명도 여기에 맞게 M37로 명명됩니다. 이런 이사카가 다른 경쟁작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하부급탄, 하부 배출 방식입니다. 일반 펌프 액션 샷건들과 달리 탄 삽입구와 탄피 배출구가 하부로 동일했고 덕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진흙탕이나 모래바람이 부는 전장에서도 이물질에서 안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왼손잡이들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한 부가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 둘째, 이사카 M37의 다른 별명은 페더라이트였는데 말 그대로 타 경쟁작들 대비 매우 가벼운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리시버 내부 부품을 간소화하고 절삭 가공 기술을 총동원해 불필요한 살을 깎아냈습니다. 덕분에 이사카 M37은 2.9kg, 레밍턴 M31이 3.5kg, 윈체스터의 M12가 3.4kg 등으로 경쟁사 대비 무려 500에서 600g 이상 가벼웠습니다. 셋째, 슬램파이어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몇몇 초기형 샷건들이 그랬듯 트리거 디스커넥터가 없었기에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펌프질만 해도 자동 소총처럼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날아오는 수류탄을 맞추는 데 사용되거나 숲이 많은 정글에서 주변을 쓸어버리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M37은 1937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사용되었는데 총 200만 정 가까이 생산되어 2차 대전은 물론 한국전쟁, 베트남전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도 LA 및 뉴욕 경찰국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사용하다 점차 퇴역하게 됩니다. 이런 이사카 M37은 역사가 긴 만큼 일반적인 롱바렐 샷건 형태부터 M1897처럼 방열판이 달린 트렌치건 모델, 탄창 용량을 늘린 형태, 바렐이 짧은 라이언 모델, 현대적인 피스톨 그립 모델 등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했습니다. 실총의 명성과는 달리 에어소프트건으로는 일본의 KTW와 한국의 하비동산이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에어코킹 모델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나마 페더라이트, 라이엇, 폴리스, 소드오프 모델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출시되어 대리만족을 시켜줍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하비동산에서 출시한 이사카 M37 페더라이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점수는 다음과 같은데 그 이유는 자세한 리뷰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는 순정, 외부에는 메탈 킷 및 커스텀 도색이 된 우드 킷이 달려 있습니다. M37의 길이는 1020mm, 무게는 2.1kg입니다. 외관은 메탈 킷과 우드 킷이 달려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아웃바렐은 CNC로, 리시버는 다이캐스트로 제작되었는데 도금도 고급지게 되어 있고 원목 우드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 실물을 보면 꽤나 만족감을 줍니다. 다만 원본이 되는 실총 페더라이트와 비교하면 리시버 및 아웃바렐의 세부 각인도 생략되어 있고 프론트 사이트, 핀 위치, 탄창 튜브 형상 등도 약간씩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단가 및 라이센스 문제로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극소수 나사를 제외하면 외부는 리시버, 아웃바렐, 액션 레버 등 모두 알루, 탄창 및 내부는 플라스틱입니다. 아웃바렐 상부의 무드 나사로 호법 조절이 가능하며 측면의 버튼으로는 한 발 혹은 두 발로 격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리거 울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격발, 안전 모드 설정도 가능하여 나름대로 작동 편의성을 챙겼습니다. 탄창은 독특하게도 전방에 샷쉘 튜브 형상의 플라스틱 막대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실총이나 타사의 샷건들이 보통 샷쉘 형상의 탄창을 하부로 집어넣는 걸 생각하면 리얼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 외에 실사용 시에도 좋지 않은데 수평 탄창 방식이라 탄창 교체도 불편하고 급탄도 탄창 형상 때문인지 챔버까지 가는 통로가 길어 탄창을 제거해도 내부에 남는 탄이 많은 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샷쉘 방식으로 개조하는 정보글을 쓴 게 있긴 하지만 거의 재창조 수준이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장전압은 스프링 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순정은 너무 흐물흐물한 느낌이라 옵션으로 교체를 추천드리는데
에어코킹답게 분해 조립도 간단한 편이라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집탄은 호흡 조절만 잘한다면 조준한 대로 집탄이 모여서 나름 재미는 있는 편입니다. 외장 외에 제품의 부가 옵션으로는 스틸 시어, 메탈 실린더, 스틸 스프링 가이드 등 에어코킹 시 부하가 발생하는 부품들 위주로 판매 중이며 추가로 사이드에 피카티니 레일을 달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기존에도 튼튼하지만 저런 옵션으로 바꿔주면 정말 파손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다나카 트렌치건용 방열판도 장착은 되지만 탄창의 형상 때문에 편의성은 매우 줄어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순정 기준으로는 13.5만원이며 풀메탈 버전은 36만원, 여기에 더해 우드킷은 19만원으로 외장 풀옵션을 기준으로 보면 55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외형은 샷건이지만 사실상 에어코킹 저격총에 가깝습니다. 옵션 기준으로도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집탄도 무난하여 에어코킹 전용 게임에는 잘 쓰리라 예상됩니다. 외형 고증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무난하지만 튼튼한 게임용 에어코킹건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렇듯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리뷰 예정 샷건에 대한 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급적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도 해주시면 정말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